100만 원으로 계산된 사랑. 신미경 씨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숫자를 곱씹었다. 월 100만 원. 그리고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또 다른 숫자. 도우미는 월 2-300만 원이래요. 그날 밤 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은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로 책정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들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돈을 들인다는 게 어디예요? 요즘 시대에 이것도 효도 아닌가요? 신씨 부부의 삶은 끊임없는 헌신의 연속이었다. 결혼 후 30년 그들만의 시간이란 건 사치였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씨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 손은 트고 허리는 휘었지만 아들의 학원비를 내는 날이면 가슴이 뿌듯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2-3개씩 다니는데 아들의 말 한마디에 신씨는 더 많은 일을 했다. 주말 청소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의 무릎 연골이 달아가는 것보다 아들이 뒤처질까봐 더 두려웠으니까. 대학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 기간의 용돈. 그리고 결혼 자금과 전세금 지원까지. 신씨 부부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거의 바닥이 났다. 이제 우리 차례겠지? 남편이 지친 얼굴로 웃었다. 애 뒷바라지 끝났으니 이제 우리 좀 살아보자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자신들이 쏟아부은 30년의 헌신이 언젠가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는 자유를 얻을 자격이 된다고. 아들 준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 심리학 교양 수업에서 배운 게 있다. 부모의 과잉 희생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고 건강한 독립을 방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엄마는 왜 당신 인생을 안 살고 나한테만 매달렸어요? 준호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아내 지영이와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랬다. 우리 부모님한테 도움 받지 말자.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세금을 모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둘이 벌어도 생활비의 쥐꼬리만큼 저축까지 하면 남는 게 없었다. 결국 준호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죄송한데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신씨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비웠다. 남편 명의 적금까지 깨서 마련한 5천만 원. 그걸 아들에게 건넸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이가 말했다. 여보, 근데 솔직히 이렇게 주실 거면 왜 우리가 2년 동안 월세 살면서 고생할 때는 가만히 계셨을까?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게. 우리 월세로 나간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그 돈 받아서 함부로 쓸까봐 걱정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해내는지 시험이라도 해보신 건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감사함과 동시에 이상한 억울함 같은 게 올라왔다. 어차피 줄 돈이었으면 진작 주시지. 통장을 확인하며 준호는 생각했다. 이 돈 부모님이 평생 모은 거겠지. 근데 결국 자식한테 주려고 모으신 거 아니었나? 그럼 이건 원래 우리 돈 아닌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부모의 헌신은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상속처럼 느껴졌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준호는 그때는 몰랐다.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신 씨 부부는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준호 부부는 제안을 들고 왔다. 엄마, 아기 태어나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둘 다 일해야 하잖아요. 글쎄. 신 씨가 망설이자 지영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 보니까 육아 도우미 쓰는데 한 달에 2-3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드릴 수 없지만 100만 원 정도는 매달 드릴게요. 그 순간 신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할인된 도우미로 취급받는 것 같았다. 남편은 더 직설적으로 반응했다. 100만 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니? 엄마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시급으로 치면. 아빠, 요즘 시대가 어떤데요? 맞벌이 안 하면 애 키울 수가 없어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팔짱을 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아이 낳기로 결정한 거잖아. 상관이요? 손주인데 상관없다고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주는 좋지. 근데 그게 우리가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할 이유가 되나? 너희 편하려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신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준호야, 엄마도 나이가 있어. 요즘 허리도 아프고. 엄마는 아직 57세잖아요. 우리 친구 엄마들은 다 손주 봐주시던데요. 60 넘어서도 봐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그 집 사정이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우리는 안 된다.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아, 그러시구나. 항상 정작 필요할 땐 안 도와주시네요. 손주가 귀찮으신 거예요? 그 말에 신 씨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며 말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우리가 너희 준 돈도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알아요. 제가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기 좀 봐달라는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돈도 드린다는데. 지영이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애 낳는 게 죄예요? 부모님이 손주를 보시는 게 그렇게 큰 희생이에요? 일주일 후 명절날이었다. 준호 부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다. 식사 후 지영이가 설거지를 도우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부담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영아, 신 씨가 난처해했다.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대출 이자도 못 갚아요. 저희 월급 합쳐도 빠듯해요. 어머니, 저희가 이기적인 건가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거실에서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저희 친구들 보면요. 시부모님이 손주 봐주시는 집은 가족관계도 좋더라고요. 명절 때 모이면 아이를 매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섰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다 이래요. 황혼 육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희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다 해주세요. 퇴직하고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신 씨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준호야, 그 말은. 엄마, 제 말이 틀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기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냥 집에서 애 보면서 밥만 챙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이라는 말에 신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30년간 자신이 한 일이 그냥 했던 일로 평가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엄마, 아빠. 손주 얼굴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세요? 저희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부모님이 안 봐주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 말이 신 씨의 심장을 찔렀다.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도와주지 않으면 손주를 못 볼 것이라는. 지영이가 덧붙였다.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친정 엄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도 친정 쪽하고만 가까워지겠죠. 신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 남편이 비웃었다. 너희가 애를 낳아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했냐? 우리가 손주 보고 싶어서 낳으라고 졸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다르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 엄마는 너 하나 키우느라 30년을 바쳤어. 자기 인생은 없었어. 무릎이 다 망가지도록 일했어. 그게 그냥 한 일이었냐?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편이 계속했다. 너는 엄마한테 받은 게 당연한 거였어? 공짜였어? 그럼 왜 우리는 너희한테 또 당연히 해줘야 하냐? 100만 원 받고. 그게 엄마 30년 값이냐? 아버지, 저는 그런 뜻으로. 나가라. 남편이 현관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라. 아버지, 내 엄마는 너한테 이미 다 해줬어. 딱 그 집까지가 엄마 아빠 할 도리는 한 거야.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신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남편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더 이상 예고 없이 들어올 수 없도록. 며칠 뒤 준호가 불쑥 찾아왔다가 바뀐 현관 비밀번호에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전화가 왔다. 엄마,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이제 엄마 아빠 사생활도 있어야지. 찾아오려면 미리 연락해.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신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너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나니? 그게 다 당연한 거였니? 아니, 엄마.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신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맞다. 아들은 부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 엄마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존중해 줄 수 있니?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신 씨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매일 오르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 때는 안 힘들었나?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다 해냈는데. 남편은 더 단호했다.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들 힘들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고 부모가 힘들면 각자 인생 사세요라고 하더라고. 준호도 답답했다. 어머니의 감정은 이해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도우미를 쓰자니 월급의 절반이 나간다.
지영이가 일을 그만두자니 앞으로의 경력이 끊긴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한 건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다 키우셨잖아. 손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준호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부모님 너무하지 않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손주 봐주는데. 친구 민수가 말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부모님도 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 당신들 인생 있다고. 그게 말이 돼? 손주인데? 형,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뭘 해줄 건데?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을 텐데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그럴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결국 도우미를 알아봤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영이는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둘은 많이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영이를 돕다가 깨달았다. 24시간 아기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엄마는 이걸 나 하나 키울 때만 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하셨구나. 그제야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이해됐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신의 시간과 노동은 이 정도 가치입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다. 준호는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신 씨는 아들의 사과를 받았지만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게 맞는 거였다. 부모 세대에게 헌신은 내 몸을 깎아서라도 자식을 위해 하는 것이었다. 보답을 바라지는 않았어도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은 기대했다. 자녀 세대에게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 희생을 있으면 좋은 자원 정도로 여겼다. 지영이는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하소연했다.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손주 안 봐주겠대요. 지영이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엄마는 내가 낳으면 봐줄게.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 엄마도 60 넘었어.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더라. 엄마도 그래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그래. 너희 세대는 독립적으로 살라고 하잖아. 근데 필요할 땐 부모 찾고. 그게 뭐가 다른 거니? 이번 일로 시어르신들께서 너희에게 실망하셨을까봐 걱정이구나. 신씨 부부는 요즘 수혜반과 스토리텔링 강좌에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 아들은 가끔 연락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는 않는다. 준호는 지영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힘들지만 이게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걸 안다. 두 세대 모두 틀리지 않았다. 다만 헌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달랐을 뿐이다. 부모 세대는 말한다. 우리는 모든 걸 줬는데 왜 자식들은 조금도 돌려주지 않는가? 자녀 세대는 말한다. 우리가 부탁한 적 없는데 왜 부모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살라고 하는가? 어쩌면 이 대화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구의 삶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든 자녀든. 신 씨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보낸 문자가 그 모든 걸 말해준다. 엄마도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도 소중해. 내가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효도야.